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먼저 문제 푸는 건 17페이지부터 들어갈 겁니다. 근데 문제 17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핵심 유학 정리 먼저 하도록 하죠. 핵심 유학집은 16페이지, 지난주에 우리 공부 다 했던 것들입니다.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본론 내용의 계획과 관련돼서 무슨 계획이 나온다?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먼저 나오죠.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 그럼 광역 도시 계획은 크게 보면 3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의가 나오죠. 그래서 광역 도시의 의에서는 개념 정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이란 뭐가 광역 도시 계획이다? 좀 전에 용어적에서 했잖아요. 뭐가 있었죠?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것이 광역 도시 계획. 두 번째는 법적 성격에 관련된 거야. 이때 성격은 여기서는 위계 질서만 다루고 있어요. 이때 위계 질서란 밑에 있는 광역 도시나 도시군 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 국가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 광역 도시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과 위에는 국가 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국가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라는 거.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과 국가 계획과의 위계 질서에 관한 거. 국가 계획이 상위 계획이니까 국가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서로 다르면 국가 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게 전부죠. 자, 두 번째는 먼저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뭘 지정하죠? 광역 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세 번째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자.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 수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그럼 광역권을 지정하자 그러면 첫째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부터 나와야 되겠죠?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 둘로 나눠진다. 첫째, 둘 이상의 첫 번째는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최고대법인 국토교통원이 지정하고 두 번째, 같은 도내에다 지정하는 거 같은 도내에다가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광역권 지정권자는 국장과 도지사로 나눠진다. 자, 두 번째, 그럼 광역계획권은 어디다 지정할까? 지정, 대상, 지역이 있었죠. 어디다 지정하느냐는 얘기죠. 자, 원칙적으로는 어디다 지정하죠? 서로 붙어있는 그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해서 지정한다. 서로 붙어있는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해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인접한 관할 구역 둘 이상의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 구역 단위가 아니고 그 관할 구역에 어디만 지정한다? 일부만 관할 구역에 일부만 포함시켜서 이거 지정하는 것도 가능했었죠. 그럼 관할구역 일부만 포함인데 그 일부라는 개념이 어디를 일부로 한단다? 아까 이미 문제에서 풀었었어요. 어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군, 광역시군. 그 다음에 군을 쪼갠 읍하고 또는 면, 읍면. 요것만 단위로 하는 거. 구, 광역시군, 읍면. 요게 관할구역의 일부만 포함시켜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광역을 지정하는 절차. 세 번째, 지정하는 절차가 있었죠. 그래서 지정 절차. 근데 여기서 하나 넘어가기 전에 우리 책에 보면 원래는 둘이 세 개의 시도에 걸쳐서는 국장이 정하고 같은 도내에다 지정하는 건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국장이나 도지사인 이 지정권자들한테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 게 있었다? 지정이나 또는 지정한 걸 변경해달라고 지정 변경을 뭐 하는 게 있다?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이때 누가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죠? 바로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나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이나 또는 시도지사나 또 하나 시장 군수 이런 자들이 누구한테? 지정권자의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여기다 광역계획권 좀 지정해 주세요.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해서 이 자들이 지정하는 것도 있었다. 요 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정하거나 지정한 걸 변경하는 것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는 무슨 절차죠? 원래 의심 절차예요. 의견 청취하고 심의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때 국장이 지정할 때는 의심 절차. 누구의 의견을 듣죠? 의견 절차. 밑에 있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듣고요. 의견 청취. 첫째가 의견 청취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의는 뭐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 누가 지정할 땐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는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는 심의라는 의심 절차로 지정하죠. 반면에 여기를 조금 지워야 되겠다. 너무 바짝 붙었어요. 자, 밑에다 누가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무슨 절차를 거친다? 이게 문제죠. 도지사가 할 때는 이상하게 뭐가 잘못된 법조문인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죠? 중앙행정위원회장, 중앙행정위원회장 또는 시도지사, 또 하나 시장, 군수.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이죠. 이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여기 의견 청취가 여기 나오는데 누구 의견 청취 듣는다? 중앙행정위원장, 시도사 또 들어가고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와 누구?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가 거칩니다. 이때 지방도시계획은 도도시계획이냐, 도지사 밑에는 도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데 그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게 지정 절차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럼 세 번째,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으니까 그 안에서 뭐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뭐하자? 수립하자.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이거죠? 자, 첫 번째 수립권자부터 살펴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둘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누죠?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의 수립권자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의 수립권자 이렇게 둘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럼 국장이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원칙적으로 누가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게 맞을까? 원래 국장이 지정해놓고 지가 수립하지 않고 밑에다 시킨다 그랬죠?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고 밑에 있는 자 시킵니다. 그럼 국장 밑에 있는 자가 누구죠? 아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서 지정할 때만 국장이 지정했으니까 그때는 국장이 누구한테 시킨다? 시도사들한테 시킵니다.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지사 이들 셋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들, 이자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수립 MUST 해야 되는 게 이게 대원칙이죠. 그리고 뭐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지정권자인 누가?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것에서 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떨 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하죠. 첫째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계획 누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시도지사로부터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승인 신청이 올라오지 않더라. 그때는 열받은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즉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때는 열받은 도지사가 열받은 국토교통관이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죠. 그리고 예외 하나 더 있어. 지정권자인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지사들 이자들이 뭔다?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때는 둘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시도지사가 지들이 원래 수립권자잖아.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요청하는 경우 같이 하자고 요청하면 그때는 국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하고. 또 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요거죠. 자, 그럼 도지사가 광역을 지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해야 될까? 도지사도 지정만 해놓고 수립은 밑에 있는 자들이 시킵니다. 밑에 누가 있죠? 시장군수들. 시장군수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야 니들끼리 수립하라. 그래서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하는 경우였다? 아니래. 도지사 지가 지정해놓고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가 하나 있고 수립하여야 한다 있고 수립할 수 있다가 있고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도지사가 지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어떨 때는 수립해야 되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가 지정해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안 올라요. 바로 이때는 누가?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준 날부터 3년이 지날까도 누구로부터?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역시 올라오지 않으면 그때도 열받은 도지사가 지가 직접 수립하여야 합니다.
근데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원래는 시장군수들이 수립하려고 했는데 지들끼리 시장군수끼리 해보니까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서 뭐 했습니까? 협의를 했죠. 시장군수가 협의한 결과 뭐로 나왔죠? 우리는 못하겠다고 나왔죠. 그럼 협의한 결과 누굴 찾아가자?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요청하자.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한다. 근데 협의는 지들끼리 한 협의 결과는 못하겠다고 한 거고.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자? 지정권자인 도지사한테 가서 당신이 좀 수립해 주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한 경우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는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하고 원래 지정권자인 도지사하고 원래 수립권자가 누구였었죠? 역시 시장군수가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첫째는 시장 군수가 뭐 하는 경우? 그냥 요청하는 경우. 뭐라고 요청한 거야?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면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여기서 아주 조심할 거.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고 되는 거고 시장 군수가 그냥 요청만 하면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요거는 꼭 구분해서 요 차이점을 협의자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죠. 두 번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립권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야. 수립권자는 꼭 기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 여기 원래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고 여기서는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한다. 밑에서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한다고 돼 있죠. 원칙적으로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어서 나왔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래라는 게 있었죠. 그때는 시도사들 지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굴 찾아간다? 최고대반 국장한테 가서 뭐죠? 국장한테 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국장한테서 이거 우리끼리는 협의가 안 되니까 국장님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죠. 누구는 시장수도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때는 누구한테 찾아간다? 도지사, 지정권자의 도지사한테서 역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중에 공동으로 조정 신청하러 갈 수도 있고 지들끼리 공동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으로 시도사 중에 한쪽만 시장수 중에 한쪽만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뭐 한다 그랬죠? 이때 국장과 도지사들은 당분간 협의할 수는 권고기간을 드린다 그랬죠. 야, 너 혼자 올라와서 이거 조정해달라고? 알았어. 내가 시간 더 줄 테니까 잠시 내려가서 니들끼리 한 번 더 협의하고 와봐. 그래도 그 협의 권고기간을 드렸는데도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국장과 도지사는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조정하는 건 협의 권고기간을 드리는 건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게 단독으로 왔을 때만 협의 권고기간, 공동으로 같이 조정 신청했을 때는 협의 권고기간이 하는 게 없다라는 거. 그것도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수립권자죠. 자, 크게 절차로 본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 광역도에서 수립하자. 두 번째는 어디다 수립하지? 수립 대상 지역이 나와야 돼요. 근데 수립 대상 지역은 이미 나왔어. 어디다가? 광역계획권. 여기다 광역도시에서 수립하거든. 그러니까 수립 대상 지역은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수립 대상 지역은 당연히 광역계획권이 수립 대상 지역이다 이거죠. 세 번째, 그럼 수립하는 내용. 광역도시에 들어갈 수립 내용들이 원래 법조문에 보면 한 5, 6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립 내용까지는 외울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바로 18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수립 기준이라는 게 두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원래는 광역도시 수립 대상 지역, 광역도시 수립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 수립하는 대상 내용, 어떤 것들을 광역도시에 포함시킬까? 수립 내용, 이것도 5가지 정도는 크게 첫 문제 책은 한 20년 동안은 난 적 없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나중에 혹시 문제 나오면 그때 문제에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수립 기준이죠. 광역도시에 수립할 때 수립권자 지 멋대로 수립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된다?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 그럼 중요한 거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아까 좀 전 시간에 전 시간 문제에서도 이거 나왔었죠? 수립 기준 이거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게 나왔었어요. 수립 기준. 근데 다만 대통령에 보면 그 박스 속에 18페이지 박스 속에 보면 그것도 시험 문제 최근에는 거의 안 나고 있는데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되 부문별 특정 계획으로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과를 수립하는데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때는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핵심은 수립 기준 국토교통이 정한다. 이것만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온다? 수립 절차가 나옵니다. 수립 절차는 머리자만 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머리자만 따서 7가지. 기, 공, 지, 승, 송, 공, 열.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어요. 뭐뭐? 기, 공, 지, 승, 송, 공, 열.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라는 걸 한단다. 그래서 기초조사에서 뭐 하는 게 있었죠? 그 기초조사에 보면 거기에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구축하라 그랬죠.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변동사항을 갖다가 반영하라 그랬습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구축해서 그걸 5년마다 변동사항을 반영할 것. 뭐 이런 게 한 번 시험 문제 났던 거고. 두 번째 공청회처라는 게 있죠. 이때 공청회처는 왜 하죠?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걸 듣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라는 걸 제한한다. 근데 이때 공청회는 어떻게 했죠?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해가지고 공청회 쳐요. 광역계획권 수립할 대상 지역 있죠? 전체에서 원래 하는 게 공청회 처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공청회 처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죠. 자, 이건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입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어딜 말할까? 시도의회나 시장수 또는 시군의회 그런 의견을 듣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시도 또는 시군의회의 의견 청취 플러스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듣는 걸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한단다. 그다음에 승인 받으러 가죠. 이 승인이 상당히 중요하죠. 누가 수립한 것? 시도의사 수립한 건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건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그랬었죠. 그때 승인 내주는 국장과 도의사는 승인 절차는 2단계야. 협의심이야. 국장은 먼저 승인 신청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회장들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원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는 관계 행정위원회장들과 협의하고 도에는 도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승인 내줄 때는 2단계 거칩니다. 협의라는 절차와 승인, 협의 심의라는 절차 2단계로 하죠. 협의 심의라는 절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승인 내준 사실을 송부합니다. 누가 수한테 송부할까? 자, 최고답방행 국장은 지하고 협의했던 중앙행정위원회장하고 협의했었죠. 그지하고 승인 신청을 했던 시도지사한테 송부하고 도지사는 승인 내준 사실을 협의했던 행정위원회장하고 시장 군수한테서 올라왔으니까 시장 군수한테 승인 여부를 송부해주면 된다. 그럼 송부받은 시도사, 시장수가 이자들이 공고하고 이자들이 공고하는 거야. 공고는 이자들이 공고하고 사람들한테 와서 보세요라고 시도사, 시장수가 열람 30일 이상 열람시키면 된다. 이게 기공지승 송공열이죠. 자, 여기까지가 무슨 게 광역도시계획은 이게 중요한 내용 전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슨 게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첫 번째 의부터 정리하면 의는 뭐 있었죠? 개념 정리하고 성격에 관한 2가지가 있어. 개념 정리는 뭐 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뭔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뭐가 된다? 침이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게 개념에 썼죠. 성격은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답니다. 그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있었죠? 이게 전부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거 광역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할래? 수립권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수립권자 앞에다 뭘 붙이라 그랬죠? 앞에다 영어 ONLY 오직
오지자 붙여서 누구만? 관악의 장들만 수립한다. 관장, 관악의 장들.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지나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국장이나 도지사나 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관악의 장들만 수립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수립 대상 지역. 어디다 수립할래?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원래는 어디서 수립하죠? 원칙은 자기 관악에서 수립하는 거죠. 관악의 장들이 수립하니까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 관악 중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두 군데 있어요. 수립 안 해도 된대. 그러는 시군이 몇 군데가 있다? 두 군데가 있더라. 첫 번째가 뭐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태백시, 부여군 있었죠? 이런 데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자 수도권에 속해도 좋아.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해도 좋아. 인구 10만 명 이상 돼도 돼. 그런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대. 어떤 경우? 그 자기 관할구역에 자기 관악에 이미 뭐가 수립돼 있고 전부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그런 시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군에서만이야. 그것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어디서 수립하죠?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일부도 포함시켜서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시킬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접한 관할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그럼 미리 협의라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됐었죠. 이게 바로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때 수립하는 기준. 그래서 수립 원래는 수립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립 내용에는 뭐 있을까? 이것도 한 10몇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 쭉 들어가는데 그거 암기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만 나올 건데 한 문제 정도를 보도록 하고 수립하는 내용 여러 가지 한 10몇 가지 들어있다. 한 14가지인가 그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럼 수립하는 기준 이것도 똑같아요.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광역도에서 똑같아.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수립 기준 국장이 정한다. 다만 이 계획도 역시 장기 계획이니까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라 라는 게 수립 기준에 요 국장이 정하는 거에 그게 들어있죠. 자, 여섯 번째 그럼 이제 수립하는 절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수립 절차. 그럼 수립하는 절차는 여기는 어떻게 온다 그랬었죠.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기공지승 송공열 이거는 기공지 기공지 그 다음에 확승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는 확승 송 공열 이렇게 해야 돼요. 기공지 확승 송공열 해놓고 제일 먼저 기초사고 공청회체 있죠. 이건 어디 있는 걸 그대로 끌어다 쓴다. 광역도시계획에 있던 기초사고 공청회체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쓰지 않았어. 그냥 광역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서의 기초사고 공청회체를 그대로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준용해서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기초주사고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되고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에 있는 걸 준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지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입니다. 이때 지방의회란 특별시 아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니까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특별자치, 시의회, 특별자치,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이게 지방의회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됩니다.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자 누가 수립하는 거? 아까 이거 한 가지 빠지겠다. 요 기초서에 뭐가 포함되는 거죠? 원래 기초서에는 환경성 검토는 빠지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포함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5년 내에 기본계획 입안하기 5년 이내에서 이미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거쳤다면 지금 이번 입안할 때는 포함시켜야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원래는 포함시켜야 되는데 몇 년 내? 5년 이내에 이미
저런 걸 거쳤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포함을 하지 않고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 절차하고 승인 절차는 누가 수립한 것만 잘 보세요. 우리가 특광, 특시특도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그랬는데 이때 중간대빵인 특광, 특시특도 4명은 확정 절차로 가고 쫄따구인 시장군수가 수립한 것만 무슨 절차로 간다 그랬죠? 이건 승인 절차로 간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특광, 특시특도 4명은 확정하기 위해서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확정 절차는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 간의 심의라는 걸 거쳐서 확정 절차로 들어가고 승인 절차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란다. 이때는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습니다. 이때 조심할 건 특광, 특시특도는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하는데 이 협의에 누가 들어있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도 협의하라고 됐지.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 그래서 특광, 특시특도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하고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 국장한테 승인받으라 하면 틀리고 승인받는 건 시장 군수만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는 걸 아주 조심하시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송부하고 공부하고 열람시키는 건 도시군 광역도시계획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뭐 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규정이 들어있더라.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복적 계획입니다. 한 번만 수립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서울특별시라는 관할계획이 존재하는 한 반복적으로 계속 수립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중간중간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정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고 아까 무슨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습니다. 중요한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복적 계획이니까 한 번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거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광역도시계획은 일회성 계획, 한 번만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이거는 타당성 검토가 없다. 반드시 타당성 검토도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가는 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다 끝났습니다. 자, 관련된 한번 문제들을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를 한번 들어갑니다. 교재 17페이지 거기 국토계획하고 넣어죠. 그래서 국토계획 관련된 첫 번째 문제. 자, 거기에 대표 문제가 나오는데 국토계획 및 응하는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30회 했다니까 재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첫째,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맞죠?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누가 광역도시를 수립해야 되죠? 아까 여기 도지사가 같은 도에는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럼 원래는 누가 수립한다?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잖아. 그때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 수립해야 됩니까? 아니야. 이건 예외야.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했을 때는 원래는 시장군수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가 맞죠. 자, 세 번째,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 또는 군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광역도시를 누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위에서는 시도사가, 밑에서는 시장군수가 수립하잖아. 근데 시도사,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 뭘 해야 된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절차로서 미리 관계 시도 또는 시군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건 뭐죠? 요거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국장은 시도사와 시장군수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 거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까 국장은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요. 도지사는 시군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이때는 원래 다시 한번 여기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가 원래 광역도시가 수립하는 수립권자죠. 수립하는 절차와 변경 절차는 같고 그때는 무슨 절차가 필요하다? 그때 미리 관계 시도 시군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선 지금 수립 절차가 어디야? 의잖아. 수립 절차에서 요거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요거는 시군의회 의견, 도지사는
밑에는 시장군수들이 수립할 때는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의견 정치, 시도의사들이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렸었잖아요. 그림은 공법 그림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세수로 그려놓고 보죠. 그리고 이렇게 내수로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첫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여기 경기도 부천시였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광역계권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해줬다. 그럼 광역계권을 이렇게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하고 최고답방이 국장이 광역계권을 여기다 지정해주면 수립은 누가 한다? 시도의사들이 지들끼리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의사 이게 한마디로 시도의사들이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근데 지들끼리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공청회의한 다음에 뭐가 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데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의회 이때 시도의사들이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줄여서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누군다? 부천시장 또는 여기 연천군에 있다면 연천군수.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군수의 의견도 드려라. 요거야. 시도에서 수립할 땐 시도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죠. 반면에 이쪽은 어디 정했죠? 여기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이쪽에가 이제 여기 남양주시장이 있었고, 여기 남양주시가 있었고, 이쪽이 가평군이 있고, 여기가 양평군이 있고, 여기는 포천시가 있었죠. 그럼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광역계권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건 경기도다 지정하는 거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광역계권을 여기다 지정해주면 수립은 누가 한다? 포천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한마디로 시장군수들 일단은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때 수립하는 절차로서 얘들은 뭐가 필요하다? 바로 시군, 포천시의회, 남양주시의회, 가평군의회, 양평군의회 이걸 줄여서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한꺼번에 묶어서 이 법조문에 써놓은 게 이렇게 묶어 써놓으니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시도사, 시장군수들이 지들이 광역도에서 수립하는 변화면 이때는 시도사는 시도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장군수들은 시군의회의 의견만 들어보면 된다. 이걸 한꺼번에 붙여 써보니까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맞는 문장이야. 자, 세 번째, 네 번째,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5년마다 변동사항 반영을 했을까?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관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으면 자 누가 지정했대요? 광역을 지정한 것 앞에서는 안 나와. 근데 뒤를 봐야 돼.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지정했다는 얘기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란 말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원래 수립해서 승인 신청이 올라야 되는데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열받은 도지사가 지가 직접 광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 중에 틀린 건 몇 번? 2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 문제는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자 이제 18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1번 문제부터 봅니다. 광역국토의계 및 유형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이 지문은요 어디 나오냐 수립 기준에 대통령이 제한 수립 기준 속에 들어있는 거야. 원래 수립 기준. 근데 이 수립 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어디 갔어요? 이거죠. 수립 기준 이 속에 쭉 들어있는 중에 하나인데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선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이상의 특광, 특시특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이게 뭐 같아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저런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죠. 따라서 광역계획권을 왜 지정하느냐?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상호 기능을 연계시키고 환경 보존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아무리 읽어봐도 틀린 말이 없어. 맞는 문장이야. 이건 맞는 문장.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사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아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정합니까? 아니야.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한다 그랬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직접 지정한다 그랬지. 시도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거 아니야.
그건 계획을 수립할 때만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하는 거지 지정은 국장만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시도사 시장운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요 지문이 조금 불완전한 문장이야. 여기 중앙도시계획원회 지방도시계획원회 막 나오면서 이게 누가 지정하는 건지 그게 없어. 그래서 이 앞에다 이거 써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말을 좀 써주세요. 이거 들어가야지 말이 정확하게 되지. 이게 안 들어가 버리면 뭘 묻는 건지 그 의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까 그랬나요? 광역계획권 아까 지정 절차에서 요거죠. 국장이 지정할 때는 먼저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의견 청취가 먼저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원회 심의라는 걸 거칩니다. 그래서 의심이지 심의가 아니야. 의심 절차를 거친다. 의견 청취야. 그래서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 의견 먼저 듣고 그 다음에는 지방도시계획원은 없어. 중앙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권을 지정하면 관계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원회 심의라는 걸 거치면 된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네 번째, 중앙행정위원회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사 시장군수는 국장한테 광역계획원의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이건 어디 나왔었죠? 아까 요거. 원래 둘 이상의 시도가 있을 때는 국장이 광역권을 지정하는데 그때 누가 중앙행정위원회 장들 시도사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국장한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국장에게는 중앙행정위원회 장만이 아니라 시도사 시장군수도 지정 변경을 광역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돼. 요청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5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광역 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해야 된다. 아까 둘 이상의 시도의 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누가 광역권을 지정하죠? 둘 이상의 시도는 국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해놓고 수립은 누가 한단다?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됩니까? 그건 예외였었죠. 지정은 국장이 지정해주면 원래는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지.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예외가 있을 때만 예외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다는 건 원칙을 말하는 거니까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했어야 되지.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과 연계된 광역도시계나 국장이 광역권을 지정해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승인 신청이 없을 때만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게 되니까 이건 예외를 물은 게 아니고 원칙을 물은 거니까 5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건 1번 지문 맞고 나머지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됐답니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어디다 정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관역에 걸쳐서 지정했답니다. 그러면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광역을 지정하고 이제 수립은 원칙은 시도사가 수립하고 예외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뀌죠. 첫째, 관할 시도사가 협의하여 광역계획권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된다? 아니야. 광역계획권은 이럴 땐 누구만 지정한다? 국장만 지정한다 그랬죠. 국장이 바로 지정했지. 뭐 지도끼리 협의해서 뭐 지정할 자를 정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국장이 지정한다. 두 번째는 관할 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하여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장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건 어디 있는 내용이죠? 원래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지정하면 원래는 누가 수립한다? 시도사가 지도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요. 그럼 수립한 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온다? 국장한테 승인 신청하라 그랬었죠. 아까 여기 승인 받으러 오라 그랬잖아. 누가 수립한 것? 시도사가 수립한 건 국장한테 승인 받으러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누가?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되니까 바로 그 말을 다시 바꾸면 국장이 광역을 지정했으면 시도사들이 수립해서 광역 3년 내에 국장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대빵 국장이 지가 직접 수립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 같은 문장이야. 그래서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승인 신청이 없으면 열받은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라고 2번과 3번은 같이 연결된 문장이죠. 4번 관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쓰는데 협의가 안 돼? 그때는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때 국장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도록 일정 기간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몇 번?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번은 국토위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서 틀린 거. 1번 중앙행정위원회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건 누가 있었죠? 중앙행정위원회장, 시도사, 시장수가 누구한테?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위원회장도 가능하고 시도사, 시장수들이 국장이나 지정권자의 도지사 두 사람한테 광역권 지정도 요청할 수 있고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 일단 맞는 문장이죠. 두 번째,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아까 광역권 지정할 때 지정하는 거 관련된 기준이 있었죠? 이거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둘 이상의 광역에다가 지정하는 거 이럴 때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세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누가 직접 한다 그랬죠? 태고대빵 국장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어.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광역도시는 관련되어 있는 광역도시는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수립권자가 된다. 맞다고 봐야죠.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항상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장 아니면 도지사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건 최고대빵인 국장만 지정한다 그랬지 공동으로 지정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공청회를 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이거 4번만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질문. 국토위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서 틀린 것. 자, 계획의 위계질서에 앞에서 아까 나왔던 건데 또 나왔어요. 첫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게 상위계획이니까 맞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서로 다르다. 그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것도 맞죠?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서로 다르다. 그때는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당연히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했어야 되는데 도시군 내용이 우선한다. 여기가 틀렸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된다? 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당연히 맞는 거고. 5번, 도시군 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역에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및 보전하게 기본이 된다. 아까 한번 나왔던 거죠? 도시군 계획은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3번만 틀린 문장으로서 저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 5번 문제. 마지막 광역도시계획 22페이지의 5번 문제입니다. 국토위계획 및 운영하는 법령상 광역도시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사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자,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한다 했죠?
둘 이상의 시도행을 했으면 누가 지정한다? 협의해서 지정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수립은 협의해서 수립하지만 지정은 항상 둘 이상의 시도가 있으면 국장이 자기가 지정한다지 지정할 자를 정하는 어떠냐? 국장이 지정한다라고 하죠. 국장이 지정한다. 두 번째, 우리 일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지정해주면 광역도시가 누가 수립한다? 그때는 국장이 수립하는 건 예배죠. 어떤 거죠? 시도사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자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수립권자는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자, 여기 수립권자는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모르겠어. 이런 게 있는지도. 뭐 수립권자들이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그런데 뭐가 틀렸다냐? 측량할 수 있다라 측량하여야 한다 이거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문제 나오면 저도 못 풀어. 아무데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막 내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요 가장 더러운 문제가 뭐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꼭 외워야 되는 거 몇 가지는 있어. 그래도 첫 문제에서 꼭 나는 있어 몇 가지는. 근데 아무거나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막 넣어버리면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개떡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측량하여야 한다로 되는 걸 MU했을 텐데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는 내용인데 여기가 틀렸다는 내용이야. 근데 이런 건 문제로서는 사실은 크게 값어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옳은 걸 골라라 했는데 3번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뭐 할 것 같은데 측량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기도 해. 근데 하여야 한다는 건 외우지 않는다는 건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문제야. 그래서 3번은 쉽게 말하면 퀘스천 이렇게 붙여놔. 모르는 거니까.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연다. 아까 공청회 열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으라 했었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당연히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반영해야 하겠죠. 해야 한다. 맞겠죠? 그럼 4번은 맞는 거야. 3번은 잘 모르겠고 4번은 맞는 문장 같아. 이제 넘어가. 5번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시도의사 수립하면 국장 승인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아까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도 또한 같다. 자, 그래서 또한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뭐가 같다는 얘기야 이게? 잘 봐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도 역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여기 또한 같다는 건 국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또한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잘 봐요.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온 거죠?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서 요청한다는 것. 요 내용에서 보면 여기 있죠. 어디 있어?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어디서?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그때는 누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때 도지사는 지가 수립하는 걸 위에 있는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된다. 또한 같다는 게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원래는 시도지사들이 시도사들이 수립하는 건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그랬으니까 이때도 도지사가 지가 수립하는 건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맞을까? 틀립니다. 왜요? 광역계획구를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완전히 구분됩니다. 둘 이상의 시도행을 뜻하는 국장이 같은 돈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도지사가 지정한 속에서는 도지사가 최고로 대빵이지 국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둘 이상의 시도행을 짓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돈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이때 같은 돈에서는 도지사가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없어. 국장하고는 관계가 없어. 따라서 이때 도지사들이 지들이 수립한 거 있죠? 이걸 가지고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 건 가지고는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간다는 그건 틀린 문장이라는 거. 도지사 선에서 끝나는 거지. 그때는 밑에 있는 내용은 국장한테 도지사가 수립한 건 승인받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또한 같다? 이거 틀렸어. 그때는 요거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 요청하여 도지사가 수립하는 건 도지사 수립한 거로 끝나지 국장한테 다시 승인받으러 가는 건 여기는 없다. 또한 같다 아니라 승인받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거야. 이건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또한 같다. 저건 틀렸죠.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뭘 물었죠?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럼 1번은 확실하게 틀렸고 2번도 확실하게 틀렸고 여기 5번도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럼 3, 4번으로 놓고 보는 거야. 이제 뭐가 맞았을까?
그럼 3번이 더 옳을까? 4번이 옳을까? 그럼 3번은 잘 모르겠고 4번은 말이 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럼 뭐가 틀렸다? 맞는 건 4번이 상대적으로 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건 4번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 해석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지. 이걸 뭐 측량 하얀다 할 수 있다가 여기가 틀렸다는 걸 어떻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합니까? 못 외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풀어놓고 어떤 게 정답일까? 더 마음이 가는 거, 손이 많이 가는 거,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로 찾아 들어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5번 문제에서다. 이거죠. 자, 이제 무슨 계획으로 넘어간다? 도시군 기본계획 몇 문제만 또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관련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 있죠. 자,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얼마 전에 시험 문제 났던 내용이야. 이것도 시험 문제 났던 숫자와 관련된 문제였었죠. 첫째, 도시군 기본계획 2반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토지적 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토지적 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는 토지적 성평가 하나만 써놓고 밑에는 토지적 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좀 그렇죠? 근데 토지적 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됐는데 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야. 토지적 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을 거친 경우에는 그 몇 년 내? 5년 내에 도시군 기본계획 2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 성평가나 재취약성을 거친 경우는 토지적 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는 문제. 이건 5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는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몇 년마다 하는지요? 5년마다 타당하고 오타 나면 정비해. 오타 나면 정비해 이렇게 해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한다. 오타 나면 정비해 되죠. 그때 타당성 여부를 그랬는데 옛날에 여부를 이렇게 쓰던 거 지금 바뀌었어요. 그 타당성을 그래서 여부를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고쳐도 더 법주문에 확실한 거죠. 법주문에서는 여부자를 쓰지 않고 있어 지금.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접해 정비하는 거.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따라서 둘 다 5년, 5년. 그러니까 5, 5. 정답은 3번만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2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응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그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는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한다. 있었죠. 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도 뭐가 관련된 거? 나중에 여기 이제 나와서 그때도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는 국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는 게 있어. 근데 무슨 계획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관할의 장들만 수립하지 누구는 없다?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계획도 관할의 장들만 수립하지 국장이 수립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거 국가계획과 연계된 도시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이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걸 아주 조심 바랍니다. 오직 도시군 기본계획은 ONLY 누구만 수립한다 그랬죠? 관할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만 수립하지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2번 인접한 특광, 특시, 특도, 시군단은 관할구역에 전부를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옆에 있는 성남시 전부를 포함시키는 것도 되죠?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럼 성남시에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여쭤 여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도시군 기본을 수립하는 절차와 변경 절차는 원칙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수립할 때도 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니까 변경할 때도 당연히 공청회 개최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예,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는 둘 다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했어야 되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기본계획도 타당성 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 틀렸죠.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과 서로 다르면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났을 때 이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죠. 왜냐면 가만히 있어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과 서로 다르다? 그때는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까? 아니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자동이에요. 그때는 국장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광역도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서 광역도시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랬어야 되는데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틀린 문장입니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건 몇 번만? 3번만 놓고 나머지는 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국토의 계획 및 유기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거.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내용은 한 10몇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수립 내용을 다 외우느냐? 못 외운다 그랬어. 그래서 수립 내용 10몇 가지가 쫙 들어갔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내용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저렇게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그럼 모아놓을 수밖에 없어. 잘 생각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푼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라는 미래종합청사진.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종합 미래를 내다보는 거니까 좀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자, 추상적이잖아. 또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사에 관한 사항.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야. 건축물의 배치는 어떻게 하고 형태는 어떻게 만들고 색채는 무슨 색을 쓰고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이런 건 구체적인 거. 이건 어디 들어가야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거지.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장기 계획에는 포함시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조심할 건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이건 들어가. 근데 기반시설에 이거 조심하세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 있으면 요거는 달라져요. 잘 보세요. 관한 사항 이렇게 써놓고 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요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이렇게 구체화되면 요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 기반시설에 관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설치, 정비, 개량이란 구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기반시설에 관한 요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 아셨죠? 혼동하지 마세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3번만 정답인데 사실은 풀기가 만만치 않은 좀 어려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하고 공채개체 있었죠. 요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어디에도 도시군 기본계획도 광역도시 수립 절차 중에 기초조사, 공채 그대로 아까 준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 있었잖아. 제가 어디서 수립하는 거 여기 있는 거 수립 절차에서 기공이라는 요 두 단계 절차는 어디에도 도시군 기본계획도 그걸 준용한다고 해서 그래서 광역도시에서 쓰는 기초조사, 공채에서는 기본계획, 기초조사, 공채에 그대로 준용한다 의 생각은 맞는 문장. 2번 기초조사의 내용에 뭐가 포함되죠? 토지 적성평가와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야.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포함시키라 그랬지.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야. 뭐는 들어가지 않아. 여기는 환경성 검토라는 건 안 들어갑니다. 요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나중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건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요 두 가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요 두 가지 사항만 포함 들어가도록 돼 있죠.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몇 년 내? 아까 3년이 아니었어서 5년 이내에 뭐해서 토지 적성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거쳤다면 그런 걸 토지 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5년 내에 이미 실시한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입안일부터 과거로 들어가서 5년 내에서 이런 토지 적성평가 이미 했어. 이번에 입안할 때는 그걸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라 5년.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경우는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예, 도시군 기부에 수립할 때는 기공지 했을 때 요 지가 지방에 있었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아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변경하는 경우는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아니야. 수립 절차와 변경 절차는 원칙적으로 같다. 수립할 때 기공지 확성 성공열, 변경할 때도 기공지 확성 성공열.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는다? 틀렸죠. 5번 특강, 특시, 특도 네 사람은 도시군교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아니라 그랬죠. 국장하고는 뭐만 하라 그랬죠? 여기 아까 특강, 특시 또 4명은 도시군에서 할 때 국장하고 지들이 확정 절차할 때 국장과 협의만 거치면 되지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고 시장 군수만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다. 특강, 특시도는 국장하고 협의를 거치지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 요 승인, 요게 틀렸습니다. 따라서 맞는 건 몇 번? 1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무슨 계? 도시군 관리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